박립 보본부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2월 18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기준으로 31번째의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두 분의 그 확진자들이 퇴원을 해서 총 12명이 현재까지 퇴원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임시 항공편을 투입해서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 중이던 848명의 재외 국민과 그 가족들을 귀국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 탑승한 우리 국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크루즈선에는 14명의 우리 국민이 탑승 중이며 모두 감염 증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2월 19일 승객 하선 시점 이전이라도 귀국 희망자가 있을 경우 일본 정부와 협의하여 국내 이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탑승 국민들에게 귀국 의사를 확인하여 근본 국내 이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용기는 오늘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발하여 내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으로 크루즈선에 탑승한 우리 국민 14명 중 귀국을 희망한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 등 최대 5명을 이송할 계획입니다. 근본 이송은 지난 2월 3일부터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이전 3차례의 우한 체류 재외 국민 이송과 마찬가지로 타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국민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외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번과 동일하게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귀국하는 우리 국민과 그 가족은 14일간의 기간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임시생활시설은 국가가 운영 중인 인천공항 검역소의 격리관찰시설을 활용할 예정으로 인원이 소수인 점과 정부 운영기관이면서 시설의 용도가 적합하다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에 귀국하지 않고 잔류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계속 긴밀한 연락을 하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일 귀국하게 되는 우리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인천공항검역소의 격리관찰시설은 감염병 대처를 위한 방역시설이기에 촬영에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어제 요양병원의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이 많은 또 다른 시설인 전국 5,500여 개 요양시설과 7만 3천 명의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열 체크와 손 소독제 사용 후 출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시설 종사자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어르신에 대하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일 체온을 측정하게 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한 청소와 소독에도 만전을 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등 해외를 방문한 종사자의 경우 2주간 출근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의심 증상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마련, 보건소 신고 등 대응 요령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지난 1월 말부터 3차례에 걸쳐 전국에 있는 요양시설에 통보하였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하여 상시 점검하고 매일 상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외국인 종사자가 많은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는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예방수칙에 따라 마스크와 손 씻기 또는 손 소독제 사용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대책 지원을 위한 예비비 1,041억 원 지출안이 의결되어 검역과 진단, 격리 등의 긴급 방역 대응을 강화하는 데 지출하게 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국 37,000개소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구입하도록 예비비 65억여 원을 지원하고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249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긴급 지원하고 유치원과 초중 고교에서 방역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보육과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나 분명한 감염 경로를 찾기 어려운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조했듯이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려고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하여 지역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들도 사전에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나라의 방역 관리 체계를 신뢰하고 과도한 불안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병문안을 자제하시고 노인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방문도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치 못할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중국 등을 방문하여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을 찾지 마시고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가급적 내 건강 상태를 소상히 알고 있는 동네 병의원 한 군데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과 밀접한 접촉이 있는 경우 사전에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검사의 경우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판단하에 검사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진료하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감염병의 위험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부와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한다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4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예정돼 있으니 관련 문의는 14시 브리핑 때 질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추후에 저희 쪽으로 연결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고요. 질문하실 기자분들은 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총 4분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4분 하시고 그다음에 서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님부터 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서울신문 이현정입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오후 2시에 브리핑 하시겠지만 그 전에라도 일단 우선 31번째 환자가 다른 확진 환자와 접촉력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번 환자 또한 그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또한 그 퇴원 환자 2명은 지금 몇 번 환자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예, 먼저 새롭게 그 확진된 31번 확진자에 대한 그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좀 확인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2시에도 자세한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공개하기까지는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0세 정도 59년생 그 여성분으로 대구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관련돼서 이분이 그 증세 이후에 그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방금 전에 퇴원하신 그 분들은 12번 확진자와 14번 확진자로 두 분은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늘 격리 해제 그리고 퇴원하셨습니다.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입니다. 그 일본 크루즈선에 계시는 우리 국민 이송하는 전용기가 좀 구체적인 출발 시간이나 뭐 대략적으로 내일 도착 시간 알 수 있을까 궁금하고요. 그리고 귀국 희망자 이제 그동안은 승객 9분하고 승무원 5분이라고 분류가 됐었는데 귀국 희망하신 분들도 그렇게 분류가 되는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일본 정부에서 이제 진단 검사 후에 음성인 경우 하선 시키기로 했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그 이송 과정에서의 검역 절차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그 출발 시간은 좀 가변적일 수 있어서 저희가 계략적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오 서울공항을 출발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16시 우리 시간으로 금일 오늘 16시에 하네다 공항에 도착을 해서 내일 4시에 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오전 4시에. 그래서 이 도착을 하면 아마 8시 전후에 김포공항에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나 또 그 공항에서 그 한국까지의 이송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각이라는 점, 변화 가능하다라는 점, 그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귀국 희망자가 저희가 지금 한 것은 그 우리 내국인 그 국민 4분과 그 일본인 남성 배우자 1분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내용은 좀 몇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부 이 중에 그 선원, 그러니까 그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승객 이외의 승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 승무원들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선사와의 협의가 좀 필요한 사안이라서 아직 구체적인 최종적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송 과정에 대한 검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출발할 때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 의사, 간호사, 검역관이 동승을 해서 국내에서 일본으로 같이 이동을 합니다. 우리 그 외교부의 지원 인력과 더불어 그래서 그 요코하마 항으로 우리 그 의료 인력들이 직접 가서 현재는 선 내에서의 검역 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선 내에서 1차적인 검역을 하고 그 이송을 한 후에 아마 탑승 전 그리고 탑승 과정에서도 계속 의료진들이 관찰을 과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검역 전에 코로나19에 대한 검진 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양성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 탑승을 하지 않고 현지에서 빠르게 더 치료를 하는 것이 이 교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이송 과정에서의 방역상의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분들은 현지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발생해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역시 그 최종 탑승을 하지 않고 일본 내의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을 해서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교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방역상의 위험도 동시에 최소화하는 조치가 균형되게 이 이송 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세종에서 세 번째 질문 부탁드립니다. SBS 기자님. SBS 화강윤입니다. 이게 좀 시기가 묘하긴 한데 이제 지역사회 확산의 우려도 지금 자꾸 커져가고 있는데 반해서 이 치사율이 낮다라는 설명을 이제 방역대책본부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이거 봉쇄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좀 고위험자를 위주로 한 관리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계속 나왔고요. 지금 정부가 이런 방향 전환에 대해서 혹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어느 시점 되면은 그렇게 전환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똑같은 질문을 사실은 매일 제가 받고 있는데 아직은 좀 추가적인 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도 이 점에 있어서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식적으로 지금 29번, 30번, 31번 이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판단은 방역대책본부가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방역대책본부도 그렇고 저희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이미 지난주부터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의 이 지금 발생 상황 등을 고려를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지금 특히 이제 최근의 새 확진 사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점 등이 주는 시사점 등을 감안을 해서 지역 사회의 감염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미리 고려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치도 이미 시작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계적으로 이것이 확진자가 몇 명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취한다라는 말씀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 보건당국이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조직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늘 염두에 두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취해야 되는 그러한 지금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외부 위험 요인을 차단하는 이런 조치들과 국내의 대응을 취하는 조치가 함께 균형되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아직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국내외의 발생 상황, 질병의 진행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방역대책본부와 긴밀히 의논하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서울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순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저 연합뉴스의 김예나라고 하는데요. 방금 앞서 질문이랑도 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재 29번, 30번, 31번 이렇게 기존의 역학적 임상 특성과는 좀 연결고리가 부족한 환자 3명이 나왔는데요. 이걸 지역사회 전파 본격화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방역당국 또는 우리 중수본 입장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어제 일본 후생성 장관과 통화한 부분과 관련해서요. 우리의 진단 시약과 그리고 진단 검사 방법 등 이런 것을 일본에 제공하겠다,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수본 또는 외교부에서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크루즈선 내 한국인을 데리고 오게끔 하게 된 이 항공기를 투입하게 되는 결정된 계기를 좀 배경 같은 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특히 왜 공군 3호기가 투입되게 되었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현재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중수본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지역사회 전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는 질문은 좀 전 질문과 사실은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방역대책본부의
최근 그 역학조사 결과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식적인 그 판단을 방역대책본부가 먼저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중수본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직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그 어제 한일 보건부 장관 간에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그 양측에 다 이 문제를 지금 코로나19의 확산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그 장관 두 분이 그 대화를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시간을 좀 내는 것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한일 간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협력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라는 것이 큰 의미라고 판단을 합니다.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크루즈선 내의 그 한국인에 대한 안전과 건강한 귀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협조 요청 그리고 이에 대한 그 협조를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 지금 질문 주신 바와 같이 그 진단에 관한 여러 진단 시약이나 진단에 관한 여러 기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력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포괄적인 이야기가 있었고 그 보다 좀 구체적인 이런 협력 방안들은 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실무적인 추가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수준에서 논의가 됐고 지금 질문 주신 바와 같은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이 그 양국 장관 간에 논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원칙과 방안 그리고 협력에 대한 의지를 서로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통령 전용기 공군 3호기를 투입하게 된 그 배경을 좀 여쭤보셨는데요. 이 기종은 현재 그 VCN 235라는 그 기종입니다. 탑승 인원 자체가 지금 오시는 분들이 최대 5분, 그 저희가 여기서 가는 인력들을 감안하더라도 10분을 좀 넘는 정도, 비행기를 또 운항하는 필요한 인력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많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19인승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탑승 인원에 대한 고려가 있었고 소형 기종 중에서도 좀 경제성이 있는 기종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민항기 중에서도 작은 것들은 거의 200명 가까운 그 탑승 인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항기를 투입하는 경우 상당한 그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또 소형 기종 중에서도 그 아주 그 고가인 이런 기종들은 그 비용에 있어서 상당한 좀 추가적인 비용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서 이 항공편을 선택하는 데는 이러한 비용 효과성에 대한 검토도 있었고요. 승객들이 편의성도 고려를 하였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수송기였던 비행기를 탑승을 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개조한 이런 기종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군용 수송기들 보시면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돼서 그리고 좌석도 좀 불편할 수 있는 이런 기종입니다만 이 기종은 개조를 통해서 이렇게 다 앞 전방을 바라보도록 그 좌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9개. 그래서 4시간여의 탑승 동안 안락하게 그 탑승객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점도 고려를 해서 이러한 종합적인 그 고려하에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에서 두 번째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입니다. 지금 공군 3호기를 계속 대통령 전용기라고 표현하고 계신데 이 VCN 235 기종이 1990년대 도입할 당시에는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된 게 맞지만 2008년부터는 총리나 장관도 탑승할 수 있게 하면서 정부에서는 대통령 전용기가 아니라 보통 정부 수송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이 3호기랑 같은 기종인 공군 5호기를
2년 전에 우리 측 기자단에 그 북한 풍계리 행사 때도 보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발표할 때도 분명히 정부 수송기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또 공군 쪽에서도 정부 수송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10년 넘도록 수송기라고 해왔던 기체를 이번에는 대통령 전용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발표가 된 건지 궁금하고 또 정부가 이번에 이 대통령 전용기로서 보내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좀 간단한 건데요. 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이 이제 어제까지가 목표였는데 이게 마무리가 된 건지 또 마무리가 됐다면은 그 위원분들 명단도 기자단에 알려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대통령 전용기에 관한 문제는 좀 계략적으로는 뭐 저희가 여러 협의를 외교부하고 또 뭐 저희 중수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청와대하고도 이 부분은 협의가 있었던 내용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3호기는 그 소형 기종으로서 주로 대통령의 국내 이동에 대해서 사용하는 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호기를 공군 2호기를 주로 국내에서 이용하는데 2호기가 이 3호기보다는 훨씬 좀 그 탑승 인원이 많은 기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정확하게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분야는 아니라서 그래서 3호기는 주로 예비용으로 대통령 전용기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좀 추가적인 내용은 그 외교부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손실보상위원회는 이제 추천을 좀 받아서 거의 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입니다. 그 말씀하신 이 대통령 전용기 파견 배경에는 해외 유난 사항에 처한 우리 국민이 있을 경우 인원에 관계없이 재국민 보호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그런 기조하에 지난주 일요일 총리 주재 확대 중수본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전용기에는 여러 가지 그 기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공군 3호기인 대통령 전용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 사항을 감안해서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서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에서 추가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서울에서 매일경제 기자님. 네, 매일경제 김현주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가관리 앱을 다 깔게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연락이 안 되시는 분은 없는지, 그리고 3일간 연락 안 되면 지자체나 경찰청에 통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폐렴 환자 전수조사 한다는 걸 어제 발표하셨는데요. 이제 방대본에서 이제 중수본이랑 뭐 합의해서 뭐 언제 어떻게 할 건지, 몇 명이나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는지를 곧 발표해 준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논의가 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폐렴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아직 확인이 안 된 이러한 폐렴의 경우, 특히 입원 환자나 이제 신규로 확진되는 환자부터 우선 원인 조사를 한다라는 원칙, 그리고 이런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방역대책본부와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좀 현장하고 좀 더 의견 수렴을 지금 거치고 있어서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하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가 진단 앱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로 좀 통계가 있나요?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좀 브리핑 이후에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연락이 자기가 스스로 이제 입력을 하는 비율은 8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제대로 입력을 안 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지금 현재
그 연락을 하는 체계를 취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부분이 좀 안 됐는지, 사후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그 브리핑 이후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세종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종에서 더 네, 기자님. 네. 네, 아시아투데이 수송 기자입니다. 그 지역사회 전파방지 위해서 그 의료진 판단에 따라 왜 해외 여행력하고 무관하게 그 원인 불명 폐렴 환자 진단 검사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시작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이거 병원이나 이런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 좀 들어보니까 현장에나 아직 정부로부터 이런 협조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접수 받은 바가 없다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의료진의 판단하에 이 확진에 필요한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미 사례정의 5판 나갈 때 지침이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게 2월 7일이었던가요? 아마 2월 7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간 바가 있고, 지금 현재 그 5판에 대해서 지금 질문 주셨듯이 보다 좀 구체적이고 좀 명확한 지침을 달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밀접 접촉자가 아니더라도 그 접촉자를 그 접촉한 경우라든지, 또 그리고 중국이 아니라 홍콩, 마카오까지 포함한 좀 이런 그 해외를 여행한 경우라든지, 그리고 의사가 좀 더 어떤 경우에 판단할 수 있는지에 좀 구체성을 담은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최종적인 그 협의가 이루어졌고, 아마 오후에 브리핑을 할 거라고 보는데 빠르면 아마 내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부터 제6판, 그러니까 사례정의에 관한 그 개정 6판을 시행을 하게 되면 보다 좀 명확하게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그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마 가능하시면 그 오후 브리핑에서 방역대책본부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혹시 세종에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서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 한겨레 국민일보 순으로 추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질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제 오늘에 걸쳐서 요양병원 간병 인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방식이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방문 조사를 하는지 공문을 내려서 하는지, 실제 이 결과는 언제쯤 저에게 공유가 되는지, 그래서 중국인 간병인들이 대략 얼마 정도로 된다고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어제 저녁에 박능우 본부장님 이제 주제로 다시 전문가 자문단 만찬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기자들이 모두 발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다 빠졌는데, 그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제안한 이런 방안들, 그런 것들 어떤 논의가 있었고, 실제 이런 형태의 자문단이 이제 정기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요양병원에 대한 그 실태는 지자체 그리고 저희 그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합동으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 언제쯤 최종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결과라는 게 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요청드렸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개별 병원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설에 대한 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요양병원, 요양시설이 고령층이 많고 또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면역력이 취약한 분들이 많이 생활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는 다른 대한 부분도 방역 조치를 해야 됩니다만, 특별히 집단 감염이 있을 경우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그 위험도가 높은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각별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기 중국인 예를 들면 간병인이 몇 명 있는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거가 이 결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중국을 다녀왔거나 외국을 다녀왔던 사람들이 14일간 업무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를 우선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또
면역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외부인들이 들어올 때 필요한 방역에 필요한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러한 그 노력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기록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지 방문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그 전문가 자문단은 저희 중수본 본부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특별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자문도 듣고 또 유선이나 이렇게 대면을 통해서 같이 의견을 듣는 자리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 상황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러한 방역에 대한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그 의논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서울에서 한겨레 국민일보 순으로 할 텐데요. 지금 사실 시간이 15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현재 서울에서 지금 질문을 신청하신 기자님이 5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5분까지만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겨레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 박다혜 기자입니다. 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 그 시도별로 병상 인력 운영 계획을 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1:1 점검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기초조사는 저희가 중수본에서 이미 지난주부터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지역사회에서 좀 대규모의 감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떠한 병원 또 내지는 병상을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순서로 활용할 것이냐, 이 경우에 어떻게 인력을 배치를 하고 인력이 이 치료에 투입되게 할 것이냐, 그때 필요한 장비들은 다 갖추고 있느냐, 만약에 갖추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 순서로 이거를 충당하게 할 것이냐, 이런 계획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 종합적인 것들을 저희가 점검을 했고, 일부 시도는 이미 그 내용을 저희가 같이 평가를 하고, 현장의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저희 중수본 같이 방역대책본부와 같이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경기도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저희가 같이 점검을 하고, 잘된 점도 저희가 좀 다른 시도에 전파를 했습니다만, 좀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각 시도에 대해서도 우선 시도 자체의 계획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대비가 갖춰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1:1이라는 말은 지자체별로 각각 이렇게 점검을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민일보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일보 안규영 기자입니다. 대구시에서 오전에 31번 환자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교통사고 난 후 7일부터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8일부터 발열이 시작됐고 격리 조치된 건 17일이다. 그럼 증상 이후에도 9일간 병원에서 머무른 거면 지금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방대본 발표 사항이라서 모르신다면 컨트롤타워 발표 전에 지자체가 동선이나 이런 발병일을 발표한 거고 지금 확인도 잘 안 된다는 건데 혹시 정보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현재 예상하신 대로 방역대책본부에서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한 사안인 점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팩트에 대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제가 좀 답변 드리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질문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에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기자님. 네. 예, 조선일보 허상호입니다. 짧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 김포공항으로 들어와서 인천공항에 있는 곳에 이렇게 격리된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15번 확진자분 보건소에서 격리 통지서 누락됐다고 아침에 보도가 나왔는데 그럼 이 환자가 격리 수칙 위반한 걸 경찰에 고발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김포공항이 여러 가지의 저희가 이제 지난 3차례에 걸친 우한 지역에서 우리 들어오신 교민들을 검역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했던 부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좀 원활하게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 김포공항으로 귀국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새롭게 또 이러한 것들을 꾸미고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 시설이나 기존의 이제 좀 익혀진 이러한 선례들을 쉽게 따를 수 있다라는 점이 고려가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아침에 여러 중수본 회의를 통해서 지자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명확하게 지침 발급 주체라든지 통지서 발급 주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하자라는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15번 확진자에 대한 사례에 대한 부분은 방역대책본부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CBS 기자님. 예, CBS의 박하연입니다. 먼저 귀국 희망자들 가운데 승무원이 있는 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종 숫자는 언제쯤 발표 가능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크루즈 승무원 부분 관련해서는 선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 협의 중인 건지 협의가 좀 길어지고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도 여쭙겠습니다. 예, 최종 아마 탑승이 완료가 되면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아직 좀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승무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희망자 중에는. 그래서 이 승무원들의 경우에는 선사하고 고용계약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 일반 승객과는 좀 다른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확인 내지는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 PCR 검사를 통해서 이 확인이 되는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또 탑승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교민들의 건강을 철저하게 보호한다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방역적으로도 적절치 않은 조치라는 이러한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탑승자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마 탑승 절차가 완료된 이후 내지는 도착하는 시점에서 아마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잠깐 외교부에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귀국을 희망하신 분이 승무원이 있습니다. 승무원은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많은데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현재까지는 일본 측과 긴밀히 그리고 순조롭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희망하신 분들이 모두 이번에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일본 정부의 감사를 드리고 또 인내를 해주신 우리 국민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어제 장관님 통화 내용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료 배포해 주신 거 보면은 일단 후생성 대신에 우리 쪽에서는 제공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고 대신이 하는 얘기가 진단검사 역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거는 완곡한 거절 아닌가요? 명확하게
그러한 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협력에 대한 그 의사를 전달을 했고 일본 그 장관 그러니까 후생성 대신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추가적인 좀 기술적인 논의들이 필요한 이제 진행이 될 만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 쪽 장관은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한라인 지금 구축이 돼 있잖아요. 보건당국 간 이게 한라인은 제대로 가동 중인지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한라인은 조금 지금 이제 이 질병에 관한 그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당연히 그 WHO의 국제 법규를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고 그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금 중국 그 위생건강위원회 그 우리로 치면 이제 보건을 담당하는 그 장관급 인사의 경우에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베이징이 아니라 뭐 그 지금 그 위험한 지역에 많이 발생한 지역에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연락이 좀 더 용이하지 않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보모자님 마무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 지역 사회에서 그 여러 가지 좀 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뭐 상황에 대한 그 규정도 물론 그 공식적으로 그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우선 필요한 것은 이 질환의 특성이 그 증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도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인지하시고 특히 손 씻기를 통해서 개인의 위험을 상당히 감축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모든 의료 전문가들의 권고입니다. 저희가 이 브리핑을 시작한 이후로 거의 매일 브리핑 과정에서 손을 잘 씻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나고 실천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비용 효과적이면서도 어찌 보면 본인을 우선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개인위생수칙, 특히 손 씻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병원에 대한 이용에 있어서도 최대한 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 방문을 특히 자제하시고 병문안은 특히나 좀 더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같이 국민들께서 도와주셔야 극복 가능한 질환인 점이 분명합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